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거래 대금이 한국거래소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결국 거래량 15% 규제를 피하기 위해 79개 종목이 거래를 멈추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빠르게 자리 잡은 복수거래소 체제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와 부담을 가져올지, 또 앞으로 시장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현현수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79개 종목이 거래 중단된다는 소식부터 한번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범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거래 중지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넥스트레이드가 직접 선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늘 20일부터 YG 플러스 등 26개의 종목을, 다음 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을 정규장과 종가 매매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 거래 정지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 주요 지수 편입 종목을 제외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순으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점유율을 늘릴 경우 한국거래소 인프라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미 거래 대금이 8조 원대로 한국거래소의 절반에 도달했고 점유율은 3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 15% 룰에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거래 제한까지 나선 배경에는 이처럼 빠른 성장세가 있었습니다. 출범 반년 만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대금이 한국거래소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이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8조 2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16조 2천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거래량도 2억 주를 돌파하며 한국거래소의 17%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출범 첫 달 점유율이 3.8%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인데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식 거래가 급증한 6월을 기점으로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은 줄었지만 넥스트레이드는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31.8%였던 거래 대금 점유율은 8월 들어 33.7%로 상승했고 최근 21거래일 연속 3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상장 종목 수도 출범 당시 10개에서 현재 788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수수료 경쟁력이 꼽힙니다.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최선 주문 집행 SOR 시스템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을 자동으로 선택하는데요. 이 주문 가격과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 가장 이익이 되는 곳으로 주문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동일한 가격이라면 수수료가 더 낮은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연내 거래 시간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 거래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넥스트레이드에서만 가능했던 프리 애프터마켓 거래를 전체 상장 종목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 열리고 이후 오후 6시까지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8시로 앞당기거나 프리마켓과 단일가 매매를 분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 연장과 관련해 증권사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준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이 앞당겨지면 전 직원 출근 시간이 빨라지고 전산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개편에는 짧게는 9달, 길게는 1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서두르는 건 넥스트레이드에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프리 애프터마켓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도 잠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흐름도 속도를 재촉하는 요인입니다. 네, 결국 복수 거래소 체제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 논란이 발목을 잡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시간 확대와 매매 체결 인프라 개선을 촉발하면서 기존 거래 체제의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투자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장 혁신으로 이어진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거래소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겠지만 이 제도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15% 룰은 처음 제정될 당시 대체거래소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KRX의 거래 시간 연장이 안착되는 걸 보고 또 다른 또 제3의 대체 거래소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때쯤 봐서 이제 적정 거래 비중 상한을 15%를 유지할 것인지 조금 더 상향이 필요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관계자들도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단체는 한국거래소가 있는 만큼 큰 불편은 없지만 거래가 중단되면 일부 투자자는 당황할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증권사들은 사전 예고 없이 종목을 중단하는 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복수거래소 경쟁이 투자자 혜택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힙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소 간 경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